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의 이지현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도박 중독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세 번째 도박 중독의 이야기인데요. 도박 중독은 절대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 정말 진짜인지, 도박 중독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이제 뇌는 행복할 때,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상일 때의 뇌 안에 호르몬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 안에 호르몬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호르몬이 변화된 상태가 자꾸만 도박 중독을 쉽게 일으키게 만드니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족해진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치료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좀 뇌 안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로 우울증 치료제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치료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뇌에 대한 어떤 치료는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해주고, 이 엔돌핀은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더 도박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엔돌핀은 잠깐 좀 억제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치료 방법으로 도박 중독이 있을 때 사용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박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경험. 내가 도박을 했더니 돈을, 내가 평상시에 얻을 수 없는 많은 돈을 하루에 번 돈치고는 굉장히 고액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에 자꾸만 좋은 느낌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엔돌핀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 느낌이 들어가게 되면 뇌는 자꾸만 이런 느낌을 또 느끼고 싶어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갈망, 이 크레이빙이라는 게 갈망이에요. 이 갈망이 생기면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이렇게 엔돌핀이 자꾸만 너 도박을 통해서 즐거웠던 어떤 감정을 느꼈던 이런 걸 자꾸만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는 희망 회로로 가득 차면서 도박에 대한 갈망이 가득해지면은 어떻게든 조그만 돈이 생겼을 때 바로 도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환자분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뇌 안에 있는 보상회로입니다. 보상회로. 이 보상회로는 도파민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도파민이 지나가는 길. 도파민은 여기 VTA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NA라고 하는 것에 갖다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보상회로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VTA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도파민 여기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도파민을 이렇게 NA라고 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요. 이게 싹 도파민이 가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회로. 이제 보상이 주어질 때 도파민이 지나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엔돌핀에 해당이 되는 여기 오피오이드를 분비하는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피오이드가 분비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파민이 싹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돌핀이 미리 나오게 되면 사람의 뇌에서는 미리 찔끔 도파민을 공급받게 돼요. 이게 우리가 행동이 뭔가를 굉장히 하고 싶은 행동을 더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회로에 이렇게 오피오이드 리셉터, 엔돌핀이라고 제가 말한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 오피오이드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오피오이드의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피오이드가 분비가 되면 가서 달라붙는 곳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용체에 다양한 약물들이 가서 달라붙습니다. 일단 요 메사돈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가 진통제로 흔히 사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엔돌핀을 좀 많아지게 하는 이런 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사람은 진통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부프레놀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자극도 하고 약간 억제도 하고 이런 중간쯤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 날트렉선은 이 엔돌핀 수용체를 억제를 하는 작용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날트렉선인데 날트렉선을 쓰게 되면 이렇게 오피오이드 작용이 완전 억제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네. 아까 그 메사돈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오피오이드 작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 날트렉선이라는 걸 쓰게 되면 확 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과 관련된 자극, 우리가 현금이 생겼거나 도박 중독이 있는데 내가 현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오피오이드, 엔돌핀이 확 증가하면서 내가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갈 텐데 이 날트렉선이라고 하는 약을 먹게 되면 이게 확 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뭔가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작용을 하는 게 이렇게 VTA에서 NA로 가게 되는 이런 도파민 회로에 오피오이드 안타고니스트, 이게 날트렉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날트렉선이 작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억제를 해요. 이런 부분을 억제를 해서 도파민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게. 예. 원래는 도박을 처음에 이제 땄을 때 이렇게 확 어떤 도파민이 많이 분출이 됐을 텐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중독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미 베팅할 때 이미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베팅할 때 도파민이 확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는 엔돌핀이 자꾸만 작용해서 엔돌핀이 작용해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엔돌핀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면 엔돌핀이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베팅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정심을 찾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트렉선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위약, 여기 플라시보라고 하는 게 위약이죠. 가짜 약을 썼을 때에 비해서 이런 이제 도박을 하고 싶은 증상의 정도가 이게 쭉쭉쭉쭉 아래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그러면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도박을 하는 빈도, 횟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박 중독의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도박 중독이란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한 이런 병입니다. 근데 이런 도박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인 치료가 매우 사실 중요하고요. 그런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서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거를 좀 꼽아 이제 본다면, 첫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한테 바로 어떤 즉각 만족이 필요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가급적이면은 목표를 좀 낮추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을 점점 좀 멀리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도파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시고 도박 중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도박에 대한 유혹에 자꾸만 빠지고 어떤 행동은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과정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이 도박 중독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기관들이 이제 여러 곳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 어떤 기관이나 병원의 도움을 얻어서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파민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물 치료. 제가 아까 우울증 치료제 계통의 약들이 도파민이 부족하지 않게 보충해주는 이런 효과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항상 부족하지 않게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엔도르핀을 억제해주는 약물 치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런 엔도르핀을 억제해주는 약물 치료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엔도르핀이 결국은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도박에 관련된 자극이 들어왔을 때 확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을 확 올리거든요. 이게 딱 한 판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증상을 자꾸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엔도르핀을 억제해주는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엔도르핀을 억제해주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내가 너무 한탕, 뭔가 굉장히 큰 어떤 아주 이제 어렵지만 아주 큰 어떤 과제를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얻으려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그만큼의 만족감을 주진 못하지만 좀 조그만한 한 거에 대한 만족, 소확행이라고 그럴까요?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 이런 걸 통해서 꼭 도박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활동을 확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박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의미는 약도 먹지 않고 도박이 자극이 있는 곳에 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결국 치료라고 본다면,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치료가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네 가지 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습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에요.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활동을 이제는 도박은 멀리하고 다른 활동을 찾아서 내가 도박으로 대리만족을 받지 않아도 내가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될 수 있게 자꾸만 자신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도박이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습관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은 습관의 변화가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잘 변화시키면 도박 중독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복하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박 중독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